지난달 경상북도 영천시에 거주하는 68세 남성 환자분이 인터넷에서 본 레몬즙과 베이킹소다를 섞은 천연 각질 제거제를 매일 얼굴에 사용하셨습니다. 처음 며칠은 피부가 맑아지는 듯 했지만 어느 날부터 화끈거림과 함께 얼굴 전체에 붉은 반점이 생겼습니다. 병원에 내원하셨을 때는 피부 장벽이 심하게 손상되어 세수조차 어려운 상태였고 회복까지 약 2달이 걸렸습니다. 이어서 충청북도 제천시에 사는 66세 남성분도 SNS에서 본 천연 미백 팩을 따라했다가 접촉성 피부염을 겪었습니다. 강황가루와 사과식초를 섞은 팩을 얼굴에 발랐는데 곧바로 가려움과 화끈거림이 생기고 색소 침착까지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천연이라는 이름만으로는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는 화학 성분보다 자극이 더 강한 경우도 있고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피부과 전문의들은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보다는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된 방법을 우선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8년째 진료 중인 피부과 전문의입니다.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순간은 인터넷 정보를 믿고 피부를 망쳐버린 후 뒤늦게 오시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피부과에서도 추천하는 안전한 천연 세안법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계란 흰자와 꿀, 우유와 얼음, 해초가루 활용법입니다. 첫 번째는 계란 흰자, 즉 남백입니다. 남백에는 알부민이라는 단백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피부를 일시적으로 조여주는 수렴 효과가 있습니다. 이 성분은 모공 수축과 피부 탄력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계란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반드시 사용 전 패치 테스트를 해보셔야 합니다. 이어서 꿀은 강한 보습 효과와 항균 작용으로 유명하며 우유에 포함된 젖산은 묵은 각질 제거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얼음을 함께 사용하면 모공이 일시적으로 조여지고 피부가 맑아지는 느낌을 줄 수 있어 세안 직후 특히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는 해초가루 팩입니다. 미역, 다시마 같은 해조류에는 피부 재생을 돕는 미네랄과 점액질이 풍부하여 진정 효과가 탁월합니다. 특히 피부가 민감하거나 얇은 7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 더 적합합니다. 실제로 알부민은 피부 표면에서 마르면서 단백질 네트워크를 형성해 피부를 일시적으로 팽팽하게 만드는 수렴 작용을 합니다. 경상남도 밀양시에 거주하는 71세 남성분은 이 효과를 이용해 일주일에 한 번씩 남백팩을 사용하고 있는데 모공 축소와 피부 탄력 유지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피부과학 연구에 따르면 남백에 포함된 리소자임이라는 효소는 피부 표면에서 약한 항균 효과를 발휘하여 여드름 유발 세균의 번식을 막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 남백에는 비타민 B군, 칼슘, 마그네슘, 칼륨 등 피부 대사에 중요한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피부 회복과 재생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어서 꿀은 천연 항균제이자 보습 효과가 강력한 성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꿀에 들어있는 포도당과 과당은 삼투압 작용을 통해 피부 표면의 수분 보유력을 높여주며 동시에 꿀 속 글루코스, 옥시다아제 효소가 생성하는 과산화수소는 약한 항균 작용을 나타냅니다. 2018년 국제피부과학 저널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꿀에 포함된 플라보노이드와 페놀산 성분이 피부 노화를 유발하는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결과도 보고되었습니다. 특히 마누카 꿀처럼 항염 성분이 강화된 특정 종류는 예민한 피부나 노화, 피부에 적합한 보습제로 추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꿀은 일부 어르신들에게 접촉성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처음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팔 안쪽에 소량을 발라 24시간 이상 관찰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제 계란 흰자와 꿀을 함께 활용한 안전한 천연 세안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준비물: 신선한 계란 흰자 1개, 천연 꿀 1티스푼, 작은 믹싱볼, 스파츌러 또는 브러쉬. 사용 방법: 먼저 계란 노른자와 흰자를 철저히 분리합니다. 노른자는 지방 성분이 많아 세안 후 잔여물이 남기 쉬우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분리한 흰자에 꿀 1티스푼을 넣고 부드럽게 섞습니다. 너무 강하게 휘젓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단백질 구조가 변형될 수 있습니다. 일반 세안제로 메이크업과 노폐물을 먼저 제거한 후 얼굴에 약간의 물기를 남긴 상태에서 혼합물을 브러쉬로 얼굴 전체에 고르게 발라줍니다. 눈과 입 주변은 민감하므로 피하고 약 10분에서 15분 동안 말려줍니다. 혼합물이 건조된 후 미온수로 부드럽게 씻어낸 뒤 알로에, 젤 또는 가벼운 보습제를 바르면 마무리됩니다. 혼합물이 완전히 마르기 전에 미온수로 부드럽게 씻어내야 합니다. 이때 세안 후에는 반드시 피부 pH 균형을 맞춰주는 약산성
토너와 보습제를 함께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야 일시적으로 민감해진 피부를 진정시키고 수분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경상북도 상주에 거주하는 68세 남성은 주 2회 계란 흰자 팩을 사용한 후 바로 병원에서 추천받은 토너와 보습제를 사용하며 피부 건조증과 당김 증상을 확연히 줄일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천연 성분이라 하더라도 일주일에 1회 또는 많아도 2회 이상은 권장되지 않으며 지나친 사용은 오히려 피부 장벽을 약화시키고 건조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도 분명합니다. 계란 알레르기가 있는 분은 절대 사용하지 마시고 피부에 상처나 염증이 있는 경우에도 사용을 삼가야 합니다. 꿀은 반드시 가공되지 않은 천연 꿀이나 유기농 원시 꿀을 선택해야 하며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만약 사용 중 붉어짐, 따가움, 가려움 등의 이상 반응이 나타난다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깨끗한 물로 충분히 세안한 후 피부과 전문의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조금 더 효과적인 사용을 원하신다면 냉장 보관된 차가운 계란 흰자를 활용해 보세요. 온도가 낮을수록 모공 수축 효과가 더 잘 나타날 수 있습니다. 꿀 역시 영양 성분이 파괴되지 않은 원재료 형태의 꿀이 가장 좋습니다. 혼합물은 반드시 즉시 사용해야 하며 실온 보관 시 세균 번식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남은 팩은 보관하지 말고 즉시 폐기하세요. 마지막으로 세안 후에는 항상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것을 잊지 마세요. 특히 계란 흰자와 꿀을 사용한 후에는 피부가 자외선에 더 민감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유와 얼음을 활용한 천연 세안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유에는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영양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유에 함유된 젖살렉틱 애서드은 피부 표면의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하는 천연 AHA-알파 하이드록시산 성분입니다. 이 성분은 피부톤 개선과 각질 제거를 동시에 유도하며 자극 없이 피부를 매끄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미국 피부과학회 저널 JAAD에 따르면 젖산은 0.5%에서 2% 사이의 농도에서 피부 자극은 최소화하면서도 효과적인 각질 제거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일반 우유에 포함된 젖산의 농도는 평균 약 0.9%로 일상적으로 사용하기에 적절한 농도이며 시니어층의 얇아진 피부에도 비교적 안전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우유는 비타민 A, D, B군과 칼슘, 마그네슘, 칼륨 등 다양한 지용성과 수용성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 피부의 재생력과 보습력 강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우유 속 단백질인 카제인과 유청 단백질은 피부 속 콜라겐 생성을 돕는 아미노산 공급원으로도 작용합니다. 단 유당 불내증이 있거나 우유 단백질에 민감한 분들은 피부에 도포했을 때도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사용 전에는 반드시 팔 안쪽에 소량을 발라 24시간 이상 테스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어서 얼음을 활용한 방법을 살펴보면 냉찜질은 혈관을 일시적으로 수축시켜 붓기와 홍조를 줄이고 모공을 조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에 거주하는 74세 여성은 얼굴에 염증성, 홍조가 심할 때마다 냉장고에 얼려둔 우유를 화장솜에 묻혀 사용하면서 피부 붉은기를 눈에 띄게 줄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피부과 시술 후에도 붓기 완화를 위해 냉찜질을 권하는 이유와 같습니다. 온도가 내려가면 피부 혈류량이 줄어들면서 염증 맥의 물질의 활성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작용은 여드름과 같은 염증성 피부 질환에 보조적 효과를 줄 수 있으며 안면 홍조나 일시적인 피부열 진정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해초가루를 활용한 천연 세안법도 피부 건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해초는 종류에 따라 효능이 다르지만 대표적으로 미역, 다시마, 스피룰리나 클로렐라에는 피부 재생에 도움을 주는 미네랄, 아미노산, 비타민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스피룰리나에는 피부 염증을 진정시키는 클로로필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여드름이나 붉은기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해초가루는 보습력도 우수하여 피부의 수분막을 형성하고 피부 장벽을 보호하는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라남도 순천에 거주하는 71세 남성은 매주 1회 해초가루 팩을 꾸준히 사용한 결과 얼굴 당김과 피부 푸석함이 크게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스피룰리나와 꿀을 섞어 사용했으며 세안 후 피부가 한결 부드러워졌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해초가루 1티스푼에 미지근한 물 1티스푼과 꿀 0.5티스푼을 섞어 부드러운 제형으로 만든 뒤 얼굴에 도포하고 10분간 기다렸다가 미온수로 가볍게 씻어냅니다. 이 과정 후에는 반드시 약산성 토너와 보습제로 마무리해 주셔야 합니다.
사용 주기는 일주일에 12회를 넘기지 않는 것이 좋으며 해초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는 분은 반드시 팔 안쪽에 사전 테스트 후 사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특히 눈과 입 주위는 피해서 도포하고 남은 팩은 재사용하지 않고 바로 폐기해야 합니다. 해초 가루는 공기 중 수분을 흡수하면서 쉽게 변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온다습한 여름철에는 특히 냉장 보관 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용 후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반드시 발라주세요. 피부가 일시적으로 민감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해초 가루를 활용한 안전한 세안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해초 가루는 피부에 직접적인 영양을 공급해주는 천연 재료입니다. 특히 스피룰리나 클로렐라, 다시마 가루, 김가루는 각각의 특징에 따라 피부에 서로 다른 장점을 줄 수 있습니다. 스피룰리나 가루는 단백질 함량이 무려 6070%에 달해 피부 재생을 돕고 비타민 B군과 미네랄이 풍부해 피부 대사와 순환을 활발하게 해줍니다. 짙은 녹색을 띠며 피부에 일시적으로 색소가 남을 수 있으나 세안 후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클로렐라 가루는 클로로필과 비타민C가 풍부하여 피부 정화 및 항산화 작용에 좋습니다. 피부 세포 재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스피룰리나보다 연한 녹색을 띱니다. 다시마 가루는 요오드와 알긴산이 풍부하여 수분 보충과 탄력 개선에 효과적이며 해조류 특유의 냄새가 강할 수 있습니다. 김가루는 비타민 O와 C가 풍부해 민감한 피부를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며 세안 시 잔여물이 적어 간편합니다. 사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초가루 12티스푼에 미지근한 물 2티스푼과 꿀 0.5티스푼을 넣고 잘 섞어 제형을 만듭니다. 혼합물이 너무 묽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세안 후 물기를 살짝 남긴 상태에서 얼굴에 부드럽게 펴바른 뒤 약 10분간 방치합니다. 이후 미온수로 가볍게 씻어내고 약산성 토너와 보습제로 마무리합니다. 해초의 점성이 높아 완전히 씻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따뜻한 물로 여러 번 나눠 세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 빈도는 일주일에 12회가 적당하며 해초 성분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는 반드시 팔 안쪽 테스트 후 사용해야 합니다. 전라북도 정읍에 거주하는 68세 여성의 경우 한 달 동안 스피룰리나와 꿀을 혼합한 세안법을 꾸준히 사용한 뒤 피부의 윤기와 수분감이 크게 개선됐다고 전했습니다. 단 여드름이 심하거나 피부에 상처가 있을 때는 사용을 피해야 하며 자외선 차단제는 반드시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해초가 자외선 흡수율을 높이거나 피부를 민감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초 가루를 활용한 천연 세안제는 시니어 피부에도 자극이 적고 영양을 공급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피부 장벽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노폐물을 부드럽게 제거할 수 있어 꾸준히 사용하면 피부톤과 수분감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기본 해초가루 세안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는 정제수 또는 미네랄 워터 23티스푼, 해초가루 12티스푼, 작은 믹싱볼, 그리고 얼굴용 브러쉬입니다. 먼저 깨끗한 볼에 해초가루를 넣고 정제수 또는 미네랄 워터를 조금씩 넣으며 덩어리가 없고 부드러운 제형이 될 때까지 섞습니다. 이때 너무 묽지 않도록 점도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어서 피부 타입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재료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건성 피부라면 꿀 반 티스푼 또는 아보카도 오일 몇 방울을 넣어 수분과 영양을 보충하세요. 지성 피부는 녹차를 우려낸 물이나 레몬즙 몇 방울을 넣으면 피지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민감성 피부는 자극을 줄이기 위해 알로에, 베라 젤 반 티스푼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일반 세안제로 메이크업과 외부 오염물을 깨끗이 제거합니다. 그런 다음 준비한 해초 페이스트를 손이나 브러쉬를 이용해 얼굴 전체에 고르게 펴바르되 눈가와 입 주위는 피해야 합니다.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마사지하되 지나치게 세게 문지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10분에서 15분 정도 피부에 흡수되도록 두고 완전히 마르기 전에 미온수로 여러 번 헹궈주세요. 해초의 색소가 남을 수 있으므로 꼼꼼히 씻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약산성 토너와 보습제로 피부 수분을 채우고 마무리하세요. 이 천연 세안제는 일주일에 12회 사용이 적당하며 과도하게 자주 사용하면 오히려 해초가루의 미세 입자가 피부를 자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천연이니까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각 성분이 피부에 어떤 방식으로 작용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피부의 가장 바깥층에는 수분 손실을 막고 외부로부터 침입하는 세균이나 먼지를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피부 장벽이 있습니다. 이 장벽은 각질 세포 사이를 메우는 지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손상시키면 피부가 쉽게 건조해지고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한 피부의 pH는 약산성 4.5
오이며 이 환경은 유익균을 보호하고 유해균의 성장을 막는 데 필수적입니다. 반면 시판되는 강한 화학 세안제는 이 pH 균형을 깨뜨리고 자연 보습, 인자와 함께 피부에 유익한 세균까지 제거하여 피부를 민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최근 피부과 연구에서는 피부 마이크로바이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이란 피부 표면에 존재하는 미생물 생태계를 말하며 이들이 균형을 이루면 피부 면역력과 회복력이 높아지고 염증 반응이 줄어든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반면 적절하게 선택된 천연 세안법은 피부에 필요한 유익균을 보존하면서도 노폐물과 자극, 성분만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꿀, 요구르트, 프로바이오틱스 등은 피부의 마이크로바이옴, 생태계를 보호하고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천연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2021년 국제 피부과학 저널 인터내셔널 저널 어브 더머탈러지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프로바이오틱스가 포함된 국소 제품이 아토피 피부염, 여드름, 로사세아 같은 염증성 피부 질환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피부 노화를 촉진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자유라디칼로 인한 산화 스트레스입니다. 자외선, 미세먼지, 스트레스 등으로 생성된 자유라디칼은 피부 세포의 DNA, 단백질, 지질을 손상시켜 주름, 탄력 저하, 색소 침착 등을 유발합니다. 천연 세안법에 활용되는 여러 재료들은 이러한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 효과적인 항산화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녹차와 해초에는 폴리페놀, 꿀에는 플라보노이드, 우유와 요구르트에는 비타민 E, 아보카도와 식물성, 오일에는 카로티노이드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자유라디칼을 중화시키고 피부 세포를 보호하여 노화 속도를 늦추는 데 기여합니다. 그러나 모든 천연 세안법이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온라인에 떠도는 일부 정보는 피부에 심각한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베이킹 소다는 pH 8.3에 달하는 강한 알칼리성 물질로 피부의 약산성 보호막을 무너뜨려 장기적으로 피부 장벽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처음 사용할 때는 피부가 매끄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반복 사용 시에는 수분 손실, 자극, 염증, 미세 상처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실제로 여러 피부과 연구에서는 베이킹 소다가 피부의 유익균 생태계를 방해하고 병원균 증식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레몬즙은 pH 2에서 3 사이의 강한 산성을 띠고 있어 피부에 직접 바를 경우 화학적 화상, 색소 침착, 강한 자극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레몬즙을 바른 피부가 햇빛에 노출되면 광독성 반응으로 인해 심한 피부 발진과 멜라닌 과다 형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 피부과학회 ADA에서는 레몬즙을 피부에 직접 사용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으며 의학적으로 제조된 비타민C 세럼을 사용하는 것이 보다 안전하다고 권고합니다. 또한 일부 온라인에서 소개되는 DIY 마스크 레시피에서는 혈액순환 촉진을 목적으로 계피, 너트맥 등의 향신료 사용을 권장하기도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계피에 포함된 신라말데하이드는 강력한 자극 물질로 알레르기 반응이나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성분입니다. 이어서 설탕이나 소금을 이용한 물리적 각질 제거 스크럽은 입자가 거칠고 날카로워 피부에 미세 상처를 남기고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드름, 로사세아 등의 염증성 피부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감염 위험까지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 피부과 전문의들은 물리적 자극이 강한 DIY 스크럽보다는 알파 하이드록시산 AHA, 베타 하이드록시산 BHA 등 화학적 각질 제거제가 안전하고 효과적인 선택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앞서 소개된 계란 흰자와 꿀, 우유, 얼음, 해초가루 세안법처럼 의학적으로 검토된 천연 성분의 세안법을 중심으로 피부 관리를 실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천연 성분이라 하더라도 과학적 근거 없이 무분별하게 사용할 경우 피부 장벽을 손상시키고 오히려 장기적인 피부 트러블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피부 타입별로 적절한 천연 세안법을 선택하는 것은 피부 건강 유지에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시니어층은 나이와 호르몬 변화에 따라 피부 상태가 달라지기 쉬우므로 무조건 유행하거나 인터넷에서 떠도는 방법을 따라 하기보다는 자신의 피부 상태를 세심하게 관찰하고 맞춤형 관리법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부에 사용하는 성분 하나하나가 피부 장벽, 수분 밸런스, 마이크로바이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이해하고 실천해야만 피부 노화 예방과 건강한 피부 유지가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천연이라고 모두 좋은 것도 아니며 화학적이라고 모두 나쁜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선택과 균형 잡힌 사용입니다.
38년간 임상 경험을 가진 피부과 전문의의 조언을 통해 소개한 이 천연 세안법 가이드는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실제 피부과 치료 원리를 응용한 맞춤형 생활 습관으로 시니어 독자 여러분이 올바른 피부 관리 습관을 구축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천연 세안법은 피부 장벽을 보존하면서 부드럽게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모든 피부 문제의 만능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색소 침착, 주름, 염증성 피부 질환 등에는 전문의 진단과 과학적으로 검증된 치료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천연 세안법은 기본적인 피부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한 보조 수단으로 활용하고 피부의 구조와 한계, 성분의 작용 원리를 이해하며 사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시니어층 독자 여러분이라면 자신의 피부 타입을 먼저 정확히 파악한 뒤 피부 장벽을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피부 건강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이처럼 계란 흰자와 꿀, 우유와 얼음, 해초가루를 활용한 천연 세안법은 피부 장벽과 마이크로바이옴을 존중하면서 부드럽게 작용해 피부 건강을 지원하는 과학적 방법입니다. 그러나 어떤 천연 성분이든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패치 테스트를 하고 본인의 피부 타입에 맞는 방식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피부 건강은 단순한 세안법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규칙적인 생활 습관,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자외선 차단 등 일상의 전반적인 건강 관리가 병행되어야 하며 필요시에는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38년간 피부과 전문의로 활동하며 수많은 환자들을 만난 경험을 통해 저는 피부 건강이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 내면의 균형과 삶의 조화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안전하고 검증된 방법으로 그리고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피부를 돌보며 여러분만의 건강한 아름다움을 지켜가시길 바랍니다.